안녕하세요. 또 떠나는 남자 또 떠남입니다. 요즘 직장인분들이라면은 연말정산 때문에 바쁘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제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여행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고 마일리지 적립하는 데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을 통해서 마일리지 적립을 하고 계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관련된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, 그리고 과연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 같이 쓰는 게 맞느냐, 연말정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의 황금 비율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이 카드에 대한 이 소득공제가 어떤 프로세스, 어떤 로직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쭉 한번 해드리면요. 일단 무조건 카드 사용을 통해서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총 급여의 4분의 1 이상을 지출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연봉이 4천만 원이다. 그러면은 1,000만 원 이상을 카드 사용을 통해 지출하셔야지만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요.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도 이 1,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되게 됩니다. 이 초과하는 금액 중에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15%가 해당이 되고, 체크카드 사용 금액은 30%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, 이걸 더한 소득공제 대상이 최대 300만 원 이하만 됩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소비를 한다고 해도 300만 원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고, 이 한도 금액을 채운 금액에서 본인의 소득세 과세표율에 따라서 본인이 해당되는 소득세율만큼을 여러분께서 환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.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가 되셨어요?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로직을 한번 쭉 설명했다고 해서 이게 이해가 되시면 굉장히 정말 똑똑하고 천재신 거고요. 대부분은 뭐 이런 얘기 기사 통해서 보시긴 하셨겠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많이 공감이 안 되실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또 천천히 예를 들어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예를 들어볼게요. 총 소득이 연 4천만 원이고, 연 4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의 금액을 카드 사용을 통해서 지출하는 분이라고 해볼게요.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경우는 이분이 2천만 원을 전부 다 신용카드만 사용한다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 그럼 제가 처음에 일단 4분의 1, 총 급여의 4분의 1을 사용해야지만이 이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분은 4천만 원 중에 4분의 1, 1,000만 원 이상을 사용하셔야지만이 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, 2천만 원 쓰셨으니까는 1,000만 원은 채웠겠죠? 근데 이 1,000만 원을 채우고 나면 이 1,0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. 그러면은 이분이 총 급여인 4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의 신용카드 사용을 했는데 1,0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은 1,000만 원이 되겠죠. 결국은 1,000만 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게 된 거죠.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이. 그러면 그 1,000만 원 중에서 아까 신용카드는 사용 금액의 15%가 공제 대상이 된다고 했죠. 그러면 1,000만 원 곱하기 15%한 금액인 150만 원이 이분의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입니다. 이 150만 원 중에서 이분의 소득이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분은 과세표준율에 따라서 소득세율이 15%거든요. 그럼 이 150만 원의 15%인 22만 5천 원을 이분이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. 연말정산을 통해서. 자, 그러면은 똑같은 2천만 원을 쓰는데 이번에는 신용카드 가지고만 2천만 원을 쓰는 게 아니고 신용카드 1,000만 원 쓰고 체크카드 1,000만 원 쓰는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. 아까처럼 똑같이 총 급여인 4천만 원에 1,000만 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진행을 합니다. 그럼 이때 체크카드 사용한 1,000만 원을 먼저 깔 건지 아니면 신용카드 사용한 1,000만 원을 먼저 깔 건지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. 무조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먼저 깔고 진행을 합니다. 그러면은 이 1,000만 원을 먼저 까니까 신용카드 사용한 1,000만 원 전액이 다 이 기본 1,000만 원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 쌓이게 되고, 남은 금액은 체크카드 1,000만 원만 남겠죠. 그러면은 이 1,000만 원에다가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공제 대상이 되는 그 요율이 30%이기 때문에 1,000만 원 곱하기 30% 해서 300만 원, 총 300만 원이 이분의 소득 공제 대상이 되게 됩니다. 그러면 300만 원 곱하기 이분의 소득세율인 15%를 곱해서 총 45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아까 똑같은 금액인 2천만 원을 사용했지만 2천만 원 전부를 신용카드 사용한 것보다 1,000만 원 신용카드, 1,000만 원 체크카드 사용한 게 이 연말정산에서 조금 더 거의 2배 가까이죠. 2배 가까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.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게 좋다, 신용카드만 써서는 연말정산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라는 말이 정말 그 말이 맞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본인의 소비 생활에 따라서 어떨 때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섞어 쓰는 게 좋을 수도 있고, 어떤 경우에는 신용카드만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1년간 총 급여가 4천만 원이 이 분이 1년 동안 3천만 원의 소비 생활을 하신다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. 이
3천만 원을 전부 다 신용카드로만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분이 1천만 원은 일단 깔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제한 2천만 원,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2천만 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될 텐데 이 중에서 15%만 대상이 되겠죠. 그러니까 2천만 원 곱하기 15%를 한 300만 원이 이분의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. 근데 이 소득공제 대상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300만 원이 공제 한도 최대액이에요. 그러니까 300만 원보다 더 받을 수는 없어요.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신용카드 3천만 원 사용을 통해서 이 소득공제, 본인의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 원을 다 채웠기 때문에 사실 굳이 체크카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럼 이분은 신용카드만 3천만 원 사용하고 300만 원을 채우고 거기에 본인의 소득세율인 15%를 곱한 45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의 일단 대전제는 뭐냐면요, 우리가 어떤 소비 생활을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총 4가지가 있을 거예요. 첫 번째는 신용카드 가지고 하는 방법, 두 번째는 체크카드 가지고 하는 방법, 세 번째는 현금을 가지고 하는데 현금 영수증을 받는 경우, 네 번째는 현금을 가지고 하나 현금 영수증을 받지 않는 경우, 이 총 4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 중에서 경제적인 혜택만 따진다면 가장 좋은 게 신용카드예요. 왜냐면은 신용카드는 똑같은 금액을 지불하고도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. 이거보다 다음으로 좋은 게 체크카드. 왜냐면 신용카드보다는 혜택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경제적인 카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음으로 낮고, 세 번째가 현금으로 내는데 그나마 현금 영수증을 받는 경우, 이런 경우에는 현금으로 쓰긴 했지만 소득공제 할 때 연말정산할 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세 번째로 괜찮고, 제일 안 좋은 게 사실 현금으로 계산하고 현금 영수증도 받지 않는 경우죠. 이런 경우는 연말정산할 때 그 금액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불리한 경우입니다. 물론 뭐 현금으로 내고 현금 영수증 안 떼주는 대신에 금액 자체를 깎아줬다, 뭐 그런 경우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지만 그냥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내가 지불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인데 현금 영수증 하는 거, 그리고 현금인데 현금 영수증 안 받는 거, 요 4가지 순서대로 우리가 좋을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소득공제에서 혜택도 받으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도 챙기면서 신용카드의 사용액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이렇게 소득공제 받는 방법을 쭉 설명을 드렸고, 그리고 예도 들었지만은 사실 지금 본인이 받는 총 급여와 1년 카드 사용 금액은 알고 있지만 사실 내가 어떻게 써야지만이 연말정산에서 정말 가장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히 얼마만큼 써야 될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뮬레이션 파일 하나 만들어서 여기 밑에다가 올릴 건데요. 이 시뮬레이션 파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입력하시는 칸은 딱 2칸밖에 없어요.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2칸만 입력하시면 되는데요. 제일 위쪽에 있는 노란 색깔 칸에는 본인의 연말 정산 기준 금액인 세전 총 급여를 입력하시면 되고요. 그 밑에 노란 색깔 칸에는 본인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카드 사용액, 뭐 체크카드, 신용카드, 현금 영수증까지 합쳐서 그 사용액을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. 적어 넣으시면 제가 수식을 간단하게 넣어가지고 내가 체크카드 사용을 얼마 하고 신용카드 얼마 사용을 해야지만이 소득공제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지 결과가 나오게끔 해놨습니다. 그래서 그 결과는 그 밑에 보시면은 황금색으로 색칠이 된 부분이 있어요. 제가 황금 비율을 찾아놨기 때문에 황금색으로 색칠해놨고, 거기에 보이는 1년 체크카드 사용 금액과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참고하시고 그 밑에 제가 월별로도 얼마 쓰면 좋다라고까지 해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. 만약에 그것도 헷갈리다라고 하시면 제가 우측에다가 한 문장으로 달아놨어요. 뭐 1년에 신용카드는 얼마 쓰고 체크카드는 얼마 쓰고 그러면 얼마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제가 문장으로 정리해 놨으니까 그 문장을 통해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이거는 제 주위의 지인들이 저한테 뭐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해서 그걸 좀 약간 저도 이제 매번 계산해서 답변하기가 조금 번거로워서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고 겸사겸사 만든 건데, 사실 별건 아니에요. 별건 아니고 뭐 의사가 수술을 잘하고 판사나 변호사가 재판을 잘한다면 직장인은 뭘 잘하겠어요. 저 같은 사무 직장인은 엑셀을 잘하겠죠. 물론 전 엑셀을 잘하진 않는데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 가지고 수식을 짜서 넣어 놓은 거여서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이 전부가 이해되지 않으셔도 여기에 있는 2칸만 채우시면은 본인이 어떻게 소비 생활을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예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 잘 참고하셔서 본인의 2019년도 소비 생활을 계획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 맨 밑에 보면은 뭐 신용카드는 얼마 쓰는 게 좋고 체크카드 얼마 쓰는 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신용카드만 썼을 때는 세제 혜택을 얼마 받는지도 제가 한 칸을 만들어 놨어요. 이거는 왜 만들어 놨냐면 본인이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때
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과 그리고 이 황금 비율로 사용했을 때 세제 혜택을 잘 비교하신 후에 내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차이보다 더 많은 혜택을 신용카드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난 신용카드 사용하는 게 낫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신용카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희가 연말정산과 관련돼서 흔히 하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앞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연말정산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 사용을 해줘야 된다. 자, 제가 아까도 예도 보여드리고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말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에요. 어떤 분에게는 신용카드, 특히 소비생활이 많은 분들에게는 신용카드만 사용해가지고도 연말정산에서 승리하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, 제가 가끔씩 저 연말정산에서 되게 이번에 황금 많이 받아요 라고 얘기하면은 너 돈 진짜 많이 썼나 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이런 경우에 전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, 카드 사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, 아무리 많은 카드 사용 금액을 하셔도요,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카드 사용을 통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물론 소득이 더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250만 원, 2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카드 사용을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소득공제 때 환급을 많이 받는 건 아니다. 그 두 가지 다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항상 맞는 말은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엑셀 파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부끄러워서 참고하셔서 소비생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이거 참고만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. 왜냐면 이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 카드 사용액이 있어요. 예를 들면은 도시가스비, 아파트 관리비, 신차 구입비 등등 굉장히 그 항목이 많은데, 그런 항목은 카드 사용을 하셨다고 해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역시 엑셀 파일의 밑에다가 쭉 리스트 제가 붙여놨어요. 그걸 보시고 요거는 소득공제가 안 되는 카드 사용 금액이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, 또 하나, 전통시장 사용 금액이나 대중교통 이용액, 도서나 문화, 공연 관람 금액, 요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각각 100만 원씩의 한도를 가지고 40% 내지 30%의 비율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다 생각하셔서 제가 보여드리는 시뮬레이션은 그런 차원에서 참고를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들 이번 연말정산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고요. 그리고 올해 2019년도 한 해 소비도 잘 계획하고 그 계획한 대로 지출하셔가지고 2019년도 내년도 1월달에 진행돼 2019년도 연말정산에서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거 시뮬레이션 돌려보신 분들 중에서 나 좀 체크카드 좀 써야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용카드 수준의 마일리지 쌓을 수 있는 체크카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추천해 드릴 거니까요. 다음 시간에 영상도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꼭 구독 부탁드리고요. 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